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선행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선행이 뭐 거의 정답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중2 때부터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대치동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행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추앙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선행지표, 의미는 비슷하잖아요.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하고, 기대 인플레는 실제 인플레보다 먼저 움직이고, 민간 통계에는 정부 통계보다 그 시장의 상황이 먼저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선행 지표가 요만큼 더 선행한다라고 지금 파월 의장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선행 지표들인데 최근 들어서 특히 팬데믹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들어맞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도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3에서 6개월 먼저 움직이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생산자 물가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역전되어 있는 게 한둘이 아니죠. 일단 근원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CPI, PCE 모두 공이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CPI가 그동안 다 높았는데 지금은 PCE가 CPI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죠.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황인데, 이게 파란 선이 근원 PC이고 검은 선이 헤드라인 PC인데 약간 좌우가 그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근원 PC가 오히려 헤드라인 PC보다 높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죠. 기존과 달라진 이런 인플레이션 형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시장이 기대했는데 잘 들어맞지 않고 있죠. 금리 상승기에는 또 한 번 동결하면 6개월 내 평균적으로 인하, 피봇을 했는데 중간에 다시 인상하는 그 형태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페드는 건너뛰기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달라진 인플레이션, 달라진 금리 인상 경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페드 인사들은 거의 원보이스를 얘기하고, 원보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파 매파할 것 없이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인플레가 가장 기본이다, 인플레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씩 나왔던 은행 위기다,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에는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사라졌죠. 그나마 본인들의 생각이 이제 틀릴 수도 있죠. 기자들도 기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반대 논리를 항상 소개해주고 양측의 얘기를 함께 얘기를 해주는데, 페드 인사들도 자기들의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보험용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달렸다, 데이터 디펜던트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고, 대부분 근데 이런 발언들은 언제 합니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지난해 취임해서 올해 처음으로 FMC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연은 총재죠. 굴스비 총재는 자칭 데이터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이름만 봐도 굴스 비둘기, 대표적인 비둘기 성향이 강하는데, 비둘기 성향 강한 사람조차도 데이터를 기반한다, 데이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데이터 도구란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니다, 굴스 비둘기인데 비둘기파도 아니다 라면서 데이터 도구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의 냄새, 그래서 도구라는 거죠. 냄새를 더 열심히 맡을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를 더 유심히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얘기하면 7월 FMC 때 이제 다들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다들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페드에서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FMC가 7월 말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뭐 남았습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5월 PC, 그리고 다음 달 중순에 나온 6월 CPI, 다음 달 초순에 나온 6월 고용보고서, 이게 대표적인 데이터인 거죠. 굴스비 총재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페드 인사들이 이런 7월 인상의 필요성을 확인할 정도,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게 맞아, 그만큼 이거를 비트할 수 있는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물가나 고용 지표가 나와야지 동결로 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페드 인사들이 이제 7월 FMC는 거의 금리 인상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지만 속으론 대부분 인상 쪽으로 지금 기운 듯한 발언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인플레는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7월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처럼 시장에서도 그렇게 금리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죠. 파월 의장도 지난주에
의회 하원 상원 다 나와서도 그런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상승 후반부에는 속도보다는 더 다른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속 75마일을 달리는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지방도에 오면 50마일로 줄이고 75bp 올렸다가 50bp 올렸다가 이젠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까 25bp 올렸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월 의장이 의도하는 것은 연말까지 금리 인상 이 전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시장에 한때 만연했던 금리나 피벗에 대한 기대를 꺾어놓기 위해서 그쪽 말들을 세게 하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지금 이제 점도표에서 0.5, 50bp를 올린 2회 인상론인 거죠. 7월에 올리고 그 다음에 쉬더라도 스킵이란 말을 써가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긴축할 수 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풍기는 거죠. 그래야 기대 인플레가 상승하는 걸 막고 증시의 과도한 기대, 과도한 랠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7월 금리 인상 소식은 이번 주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소만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거죠. 파월 의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갑니다. 미국 시간으로 28일 포르투갈에서 유럽중앙은행 포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널로 나오고요. 그 다음날 바로 스페인으로 옮겨서 스페인 가버너와 함께 중앙은행 총재 그 컨퍼런스에서도 패널을 열려서 그때 뭐 긴축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글로벌 긴축, 글로벌 인플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파월 의장을 비롯한 페드 인사들이 렌트비는 떨어질 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왜 렌트비가 왜 중요합니까? CPI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떨어져야지만 근원 CPI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초민감주죠. 증시에서 나스닥이 그런 것처럼 부동산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장 큰 이제 진로라는 부동산 업체가 있는데, 이건 작년 초부터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 후면 민간 통계 지표가 정부 통계 지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파란색이 PC의 하우징 주거비 지표고, 노란색이 CPI에 있는 주거비 지표인데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노란색 기준, CPI 기준이 지난달에 약간 둔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멈춘 듯한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민간 통계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선행한다, 뭐 길어야 1년이면 선행한다라는 게 안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거비 둔화세가 정부 통계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민간 부동산 업체들 렌트비 통계는 뭐 신규 계약 중심이고, 기존 계약이 반영된다라고 하더라도 실거래,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 중심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주거비 비중이 40% 가까이 된 가장 큰 CPI에선 그것도 다 반영이 되지만 OER이라고 하는 Owners Equivalent Rent, 즉 집주인의 인정 주거비, 간주 주거비, 이게 불린다는 거죠. 가상 렌트비인 거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니네 집 렌트를 놓으면 얼마에 놓겠어? 얼마를 받겠어? 라고 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집주인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렌트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CPI가 좀 예전 다른 민간 통계에 비해서 안 떨어진다, 주거비가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금리 상승기에는 더 늦게, 선행지표인 민간 통계보다 더 늦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기대 인플레율도 실제 인플레보다 선행하는 선행지표인데, 그것도 인플레 반영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는 지금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단기 기대는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미시건대 단기 기대 1년 기대 인플레를 보면 지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다시 이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1년 이상의 통계를 보자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도 1월 5%에서 5월 4.1%로 둔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의 인플레이션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1년 후에는 이렇게 인플레가 둔화할 것처럼 보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인플레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 물가가 특히 선행지표에 반영이 안 되고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유가 안정, 부동산 시장 하락. 그래서 인플레는 언젠간 떨어질 거야. 시장에서는 3분기에 렌트비도 좀 상승률도 둔화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률도 좀 둔화하니까 근원 인플레가 좀 줄어들 거 아니야? 지금 임금 상승률도 조금 둔화하고 있고, 노동시간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줄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플레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중산층 이상, 가진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 남아도는, 여윳돈, 초과저축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일단 서민들을 보자면, 블루칼라 보자면 그동안에 있었던 위기 때는 항상 이렇게 위기는
아래에서부터 어려운 사람부터 힘든 사람부터 상당히 타격을 줬는데 지금은 블루칼라들도 일자리가 남아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초과저축, 아래에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수요, 소비가 받쳐져서 인플레 둔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페드 인사들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30일에 발표되는 5월 PCE에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전달보다 PCE 상승률은 올라가서 증시가 휘청을 했던 4월 PCE 기억하시죠? 이전 3월 때보다 오히려 PCE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었죠. 이번 PCE 상승률은 3월에 4.2, 4월에 4.4% 올라갔습니다. 5월엔 4.2%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근원 PCE죠. 근원 PCE는 3월에 4.6, 4월에 4.7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번엔 4.6으로 약간 둔할 것 같지만 4.6이라는 4.6, 4.7이라는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월에도 이제 4월보다 오히려 높아진다거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인플레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인플레 우려가 4월 PCE 나왔을 때처럼 비슷한 어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제 골디락스를 기대할 정도로 최소한 미니 골디락스,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얕고 짧게 지나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되지 긴축으로 인한 침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오히려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페드를 비롯한 연준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연구소나 아니면 일반 기관들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GDP 나우에서도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조금씩 GDP 상승률, 증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기술적 침체 단계에 접었습니다. 그럼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인플레율도 높고 경기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긴축을 하겠다라고 유로존은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한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는 비유로존 국가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영국,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거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이 근위병들, 왕실의 근위병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혹석이죠. 정말 무더위가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저런 연습을 하면서 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픽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런 근위병들이 쓰러진 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날씨가 덥다, 이 주변 환경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하고 영국의 어떤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영국이 정말 위태위태한 거죠. 1970년대 때 했던 영국병, 복지로 인한 영국병, 전 국가에 만연했던 그 무기력, 침체,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에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인플레는 너무 높고 물가는 너무 높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브렉시트까지 해가지고 교육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침체는 빨리 오고 그러면서 기업들도 망해가고 이런 국민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 근인병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에서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인 거죠. 근데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시간, 유럽 시간으로 30일에 발표되는 6월 유럽 인플레가 이전과 비슷하게 기대 반 우려 반 형태로 아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 헤드라인 물가는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우하향하는 둔화하는 형태를 보이겠지만 근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박스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씩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5% 초중반대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PCE 기준으로 보자면 4.6, 마의 4.6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4.6, 4.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헤드라인 물가보다 오히려 근원 물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유로존의 근원 PCE는 오히려 이 전달보다 5월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인플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왜 덜할까요? 일단 코로나19 방역을 세게 했고 팬데믹 기간 중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돈을 덜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다른 데보다 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가계부채인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한은도 금리를 다른 곳보다 오히려 많이 못 올리게, 세게 못 올리는 어떤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렇게 그래도 물가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3%대고 6월에는 2%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연말 되면 3%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과 유럽의 긴축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환율은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버티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상용 하는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페드의 독립,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 했지만 이 페드의 독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성, 운신의 폭을 가지고 지금 통화 정책을 펴나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금리를 올리고 캐나다와 호주는 쉬었다가 다시 올리고 그리고 터키도 내리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뭐 중국은 또 내리고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이 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고 인플레를 방어하면서 버틸 수 있는지가 해당 국가의 맷집, 체력, 펀더멘탈을 판단할 수 있는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처럼 클럽도 써보고 사면 안 될까? 서비스도 명품이라고? 혹시 마음 바뀌면 이유 있는 선택, 야마하.